어, 안녕하세요. 최근 메타 플랫폼스 주가 움직임? 와,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보면 숫자 자체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잘 달리던 경지마가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하고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냐 합니다. 메타의 3분기 성적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서 시장이 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건지, 네,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 이번 주가 하락의 핵심 열쇠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함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메타의 현재 상황과 야심찬 미래 전략, 그 사이에 어떤 긴장감을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께서 메타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를 좀 놀라게 했던 그 실적부터 살펴보죠.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나 증가해서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94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죠. 이 정도면 박수 받을 만한 성적 아닌가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 그 EPS를 보면 살짝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계획 기준으로 보면 1.05달러로 작년보다 83%나 급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일회성 세금 비용이 크게 반영된 결과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조정한 EPS는 7.25달러로 오히려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6.69달러로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숫자, 특히 매출 성장세나 조정된 이익 증가율만 딱 보면 주가가 하락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다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회사의 계획이었죠.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든 건 바로 미래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이었던 거죠. 메타가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를 기존의 66억에서 720억 달러 범위에서 700억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걸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메타의 CFO인 수젤 리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2026년의 설비 투자는 2025년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 노트블리 라저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명확하게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을 딱 꼽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한 겁니다. 와, 700억 달러 이상, 게다가 내후년엔 더 커진다니 그 규모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웬만한 국가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이 막대한 자금을 AI라는 미래 기술에 쏟아붓겠다는 발표는 시장에 정말 큰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패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언제 나올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감하다고 본 거죠. 특히 메타가 오랫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온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사업 부문, 그러니까 리얼리티 랩스의 상황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매출이 3분기에 4억 7천만 달러로 74%나 급증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손실액은 무려 44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하는 시각이 커진 겁니다. 그런 시장의 우려와 불안감 속에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오히려 더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는 회사가 단순히 현재 AI 경쟁을 넘어 인공 초지능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대한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심지어 메타 초지능 연구소, MSL,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조직까지 신설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을 끌어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는 ASI가 언제 현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선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네요.
네, 여기서 인공초지능 ASI라는 개념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수준의 AI를 의미하죠. 아직은 뭐랄까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바로 이 ASI 시대를 선점하겠다는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야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ASI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실현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죠. 저거보고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만약 ASI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구축한 방대한 AI 인프라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핵심 사업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신규 인프라 증설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설명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메타의 이 거대한 비전과 실제 실행 능력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메타의 AI 투자가 단순히 먼 미래의 꿈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현재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꽤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개선한 덕분에 3분기의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5%, 새로 출시된 스레드의 이용 시간은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동영상 시청 시간은 무려 30%나 늘었다고 하니 이건 상당한 변화인데요. 네, 이 보고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막대한 AI 투자가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플랫폼 참여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참여할수록 메타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즉, AI 기술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장기적인 ASI 비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는 현재의 사업 성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현재의 성과가 미래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모두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적어도 AI 투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메타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 주가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 기준으로 24.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워드 P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0개월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이게 높을수록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메타의 24.6배라는 수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정 EPS가 20%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다른 대형 기술주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이야기한 막대한 캐펙스 투자와 ASI 전략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결코 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는 메타의 성장 잠재력과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할지. 분석가 키스 스파이츠 같은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설령 캐펙스 투자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해 보이더라도 메타가 필요에 따라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구축된 인프라를 핵심 사업 강화에 활용하는 등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 위험은 좀 제한적인 반면 만약 메타의 AI 전략이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상승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메타의 비전, 특히 저커버그가 제시한 ASI라는 담대한 목표와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실행 능력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메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시킬 만한 기술력, 자금력,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투자 결정을 좌우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메타 플랫폼스를 둘러싼 복잡하고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현재 실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공초지능 ASI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천문학적인 미래 투자 계획이 가져온 시장의 불안감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와 장기적인 기술 비전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것이 현재 메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자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넘어 미래 기술 패권에 대한 메타의 야심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 내재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도 AI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중심의 AI 투자가 과연 기술 생태계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혹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독점하고 그 결과 혁신의 다양성이 줄어들거나 기술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메타의 사례를 넘어 AI 시대의 미래를 그려보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